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이미지그룹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지난번 안내드렸던 카메라의 객관적인 화질을 볼 수 있는 툴인 카메라 화질 평가 소프트웨어, 그 중에 IQ 아날라이저 버전 6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 소프트웨어에서 평가할 수 있는 항목, 그리고 분석 차트 종류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IQ 아날라이저의 초기 구동 화면입니다. IQ 아날라이저 소프트웨어는 촬영한 이미지를 손쉽게 불러와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카메라의 화질이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나타내 주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 및 데이터 분석 방법은 추후에 내용을 다시 준비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Q 아날라이저의 분석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테스트 차트와 광원을 준비한 카메라가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한 후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미지 디바이스나 혹은 비디오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해당 차트를 촬상 또는 촬영하게 됩니다. 촬영한 이미지나 또는 비디오 파일을 IQ 아날라이저에서 불러오게 됩니다. 요즘에 저장을 할 수 없는 감시 카메라 같은 그런 기종 같은 경우는 별도의 프레임 그래버를 이용을 해서 동영상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을 IQ 아날라이저에서 불러오게 되고, 이를 프로그램에서 간단하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을 하게 되면 측정 결과에 대한 그래프 데이터와 측정 결과를 텍스트나 XML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정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카메라의 화질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용이 되는 시간이 총 100이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테스트 차트와 광원을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70 정도를 차지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미지를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이후의 과정은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매우 간단한 과정입니다. IQ 아날라이저에서 분석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칼라에 대한 카메라의 재현성 부분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색상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델타 E라고 해가지고 색상 차이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주는 결과를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LCH나 LAB 등의 다른 데이터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스토션 평가 같은 경우는 렌즈의 왜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색수차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용어들 중에 좀 다소 생소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용어에 대한 강좌 내용도 준비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플레어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보게 되면 빛이 카메라 렌즈로 그러니까 입사가 되게 되고, 이에 대해서 번짐이나 어떤 다른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ISO 18844라고 하는 플레어 테스트 규격에 의거한 테스트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은 평가 항목이라 할 수는 없고 이미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 IQ 아날라이저의 모듈 중 하나입니다. 쉐이딩이라고 하는 평가를 수행을 할 수 있고요. 쉐이딩은 렌즈로 동일한 빛이 입사가 되었을 때, 렌즈의 전 면적으로 동일한 빛이 입사가 되었을 때 중앙부와 그 주변부의 밝기에 대한 저하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평가 항목입니다. OECF라고 해서 그 카메라의 감마나 개조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근거 지침은 ISO 14524 OECF Optoelectric Conversion Function이라고 하는 용어의 약자인데 이 테스트 규격이 있고요. 그리고 ISO 15739라고 해서 노이즈를 평가할 수 있는 규격이 있습니다. 이 규격에 근거하여 카메라의 OECF 값과 노이즈 값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 추가적으로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졸루션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해상도를 정량화해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슬랜티드 엣지 방식과 지멘스 스타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이 대표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데드리프트의 텍스처 로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세 가지가 고려가 되게 되고요. 해상도 같은 부분은 이 부분은 이따가 차트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테스트 항목들을 하나하나 따로 측정하여 평가할 필요 없이 하나의 차트로, 그러니까 한 샷으로 모든 테스트 항목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직접 수행을 해본 입장에서는 각 항목별로 이미지를 획득하고 그 이미지를 분석하는 어떤 시간적인 낭비가 좀 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계실 텐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이미지로 모든 항목들을 평가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그런 모듈입니다. 메저먼트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모듈 쪽에 속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테스트 항목들은 히스토그램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정해져 있는 틀에 맞추어진 차트를 촬영을 해서 소프트웨어에서는 그 틀에 맞추어진 차트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게 되고 그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얼마만큼의 에러나 로스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게 되고 그를 결과로 도출하게 됩니다. 메저먼트 모듈 같은 경우는 그런 정량화되어 있지 않은 어떤 일반적인 사물이나 아니면 규격에 들어가 있지 않는 임의의 차트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자가 약간의 조작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얻어낼 수 있는 조금은 자유가 좀 유연한 모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디오 모듈 같은 경우는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카메라가 PC에 USB 형태로 인식이 되는 카메라로 테스트를 할 경우에 그 카메라를 PC에 연결을 하고 연결된 카메라를 IQ 아날라이저에서 직접 영상을 실시간으로 획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OECF 항목, 분석 항목에 사용되는 차트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트들은 모두 다 흑백 이미지로 되어 있고요. 모양이 크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일자로 이어지는 형태나 아니면은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가로로 배열되어 있는 차트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는 뭐 T153, 165, 223, 240, 259 해서 뭐 몇 가지 종류의 차트들이 있는데 이 차트들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카메라의 이 차트에 그 스텝이 몇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차트의 가장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휘도 대비 차이의 그 비율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T153 같은 경우는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대비차가 휘도비로 따졌을 때 40대 1의 비율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T259 차트 같은 경우는 가장 밝은 곳과 가장 어두운 곳의 휘도비가 1000대 1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카메라마다 가지고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는 영역의 넓이가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매우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를 테스트할 때는 T153이라고 해서 40대 1의 휘도비만 지원하는 차트를 사용을 해서는 그 분별을 해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내가 테스트하는 카메라가 몇 dB에 대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 dB 이상의 그 휘도비를 지원하는 차트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 이렇게 가로로 배열되어 있는 차트 같은 경우는 이 차트의 이제 어떤 사용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그 스코프 같은 하드웨어에서 실제로 그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이미지의 출력 값을 계단 형태의 그래프로 보시기에 이 차트가 훨씬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러니까 라인으로 읽어 드렸을 때 이 라인의 밝고 어두운 부분들이 이런 계단 형태로 데이터를 쉽게 보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리는 이런 류의 차트는 그런 스코프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전 이미지 같은 경우는 밝고 어둡고에 대해서 일렬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로로 읽어드리게 되면 스코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만 지금 이런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차트의 경우는 자, 첫 번째 패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스코프에서 분석을 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용하기 쉬운 일자 형태가 아니라 스코프에서 분석하기 어려운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런 원형으로 되어 있는 차트를 더욱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쉐이딩이라는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중앙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그 휘도의 값이, 카메라로 입사되는 휘도의 값이 낮아지는 현상. 이 부분은 렌즈의 어떤 그 곡률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부분인데 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렸던 일자로 배열되어 있는 차트 같은 경우는 쉐이딩이 어떤 동일한 지점이 나타나시는 이런 원형을 벗어났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외곽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같은 기준에서 평가가 아니라 더 어두운 베이스가 되는 환경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의 오차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원형으로 구성되어 실제로 광축이 중심의 광축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동일한 필드상에 위치되어 있는 이 패치들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T219 같은 경우가 초기 ISO 15739 노이즈 항목에 대한 표준 차트였습니다. 그러나 카메라의 어떤 화질이 개선됨에 따라서 이 12개의 단계로는 어떤 사용의
또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게 되어 이사일이라고 하는 이런 20스텝 차트가 보급이 되게 됐고요. 이 20스텝 차트로도 부족할 정도로 요즘에는 그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어지고 또 어떤 세부적인 간격을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36개의 패치로 되어 있는 이런 차트까지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 T270이라고 하는 차트 같은 경우는 중앙에 이상한 모양, 약간 그 뭐랄까요, 그 피카츄에 나오는 그런 볼 모양의 어떤 모양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 노출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보통 고급 기종의 카메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 내부적 기능에서 노출 값을 수동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지만, 휴대폰 기종 중에서는 실제 노출을 조정할 수 없고 오로지 그 자동 촬영, 자동 모드 촬영만 되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 차트를 찰상을 할 때 우리가 얻어야 되는 조건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가장 맑은 패치가 촬영이 될 때 포화가 되어야 되는데 자동으로 자동에서 설정을 변경할 수 없는 휴대폰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 카메라를 배치를 하더라도 포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자체 알고리즘에서 포화가 되었을 경우에 그 포화된 부분을 임의대로 게인을 조정을 해서 낮추는 그런 과정이 수행되기 때문에 포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중앙의 원형 부분을 통해서 나오는 빛의 양을 필터를 이용을 해서 조정을 해서 임의대로 그 포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차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실제 그 차트를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영역에 임의대로 더 어둡게 혹은 더 밝게 할 수 있는 영역을 사용자가 구획을 해서 그 구획 안에서 밝고 어두운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나머지 우리가 정작 평가에 필요한 패치들의 그 적정한 노출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칼라에 사용되는 차트, OECF와는 다르게 굉장히 화려한 차트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칼라바 차트라고 얘기하는 T106 차트, 그리고 그 EBU라고 해서 유럽 방송연합에서 이제 표준으로 사용되는 T169 차트,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엑스라이트 칼라 차트 24색 T188, 그리고 이보다 좀 더 개선된,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어떤 그 디지털 TV 쪽에서 사용되는 T226이라고 하는 투과형 칼라 차트, 그리고 T230이라고 하는 제품은 엑스라이트사에서 나온 칼라 체커 SG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T258은 코닥이나 아그파에서 나오는 그 칼라 스탠다드 차트입니다. T258 차트는 사이즈가 5×7인치 정도의 그 스냅 사진 정도, 그 정도의 크기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질 않아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차트가 그 T188 엑스라이트 24색 칼라 차트나 T230 엑스라이트 칼라 체커 SG,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각 칼라 패치들에 대한 데이터를 프로그램에서는 가지고 있고, 실제 이미지를 촬영을 해서 얻어낸 그 이미지에서 각 패치에 대한 칼라 값들을 뽑아내게 되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색상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그 색상 차이가 나는 어떤 방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밝다 어둡다, 혹은 더 채도가 높다 낮다, 아니면 색상 자체가 더 레드시하다 블루시하다 옐로우시하다 등등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상도 그 레졸루션 평가에 사용되는 차트들입니다. 조금은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가 크게 세 가지 분석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슬랜티드 엣지 방식, 이 TQA62라는 제품과 T261, 그리고 T275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제품이 슬랜티드 엣지를 기반으로 하는 테스트 차트입니다. 슬랜티드 엣지라 함은
일정한 각도를 주어진 이런 기울어진 경사면을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울어진 경사면은 카메라의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세밀하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의 해상도가 낮을 경우에는 이런 기울어진 면이 계단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데, 얼마만큼 덜 계단 형태로 보여지는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해상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 슬랜티드 엣지라고 하는 방법이요. 근데 이 슬랜티드 엣지라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PC에서 프로세싱을 돌렸을 때에 그 연산 속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큰 장점이 있지만, 요즘에 그 카메라의 튜닝 과정에서 과도한 샤프닝이라는 그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샤프닝을 많이 주어서 그게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이렇게 어떤 경계면 쪽에 경계면을 카메라가 확인하였을 때 이 경계면의 밝은 쪽과 어두운 쪽을 구분하고 밝은 쪽을 좀 더 밝게 그리고 어두운 쪽을 좀 더 어둡게 하는 후처리, 그러니까 그 이후에 카메라 촬영 이후에 발생되는 어떤 프로세서 때문에 왜곡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카메라의 가로 세로 해상도가 4000에 3000 픽셀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2메가 카메라가 되겠죠. 12메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가로가 4000, 세로가 3000일 경우에 세로 쪽에는 3000개의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카메라의 어떤 한계 해상도라고 하는 부분은 1500의 한계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3000개의 픽셀을 흰색, 검정색, 흰색, 검정색이 계속 반복적으로 완벽하게 픽셀 하나의 흰색, 픽셀 하나의 검정색이 완벽하게 그 구분이 될 수 있게 촬영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카메라가 가질 수 있는 한계의 상도, 그러니까 1500개의 검정 라인과 1500개의 그 흰색 라인을 구분할 수 있는 한계의 상도. 그래서 4000에 3000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1500 라인 페어 퍼 픽처 헤이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공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오는 다소 엉뚱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두 가지 방식이 지멘스 스타 방식 그리고 텍스처 로스 분석 방식, 이게 포함이 되게 됩니다. T259-9X라는 제품과 T268이라는 제품은 이 지멘스 스타라고 하는 어떤 형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차트입니다. T259-9X 같은 경우는 9개의 어떤 지금 보게 되면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원이 굉장히 그 간격이 좁은 라인으로 방사형, 중앙을 시작점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퍼져서 저런 원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이미지를 좀 준비를 못했는데요. 이건 다음에 제가 그 IQ 애널라이저 레졸루션 분석 항목 분석을 실제로 보여드릴 때 한번 이미지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과 라인을 카메라가 제대로 구분을 해내는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지멘스 레졸루션 차트 같은 경우에 흰색과 검정색의 라인 구분을 그 슬랜티드 엣지처럼 명확하게 칼처럼 자른 저런 라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레디에이션을 사용을 해서 그 분석을 하게 되면은 사인 형태, 그러니까 부드러운 파도 형태의 그 주파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어떤 임의적으로 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조작, 이런 부분들이 잘 동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슬랜티드 엣지보다는 그런 어떤 오버슈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별해낼 수 있는 기능이 더욱 탁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276, 그 데드리프스 차트 같은 경우가 그 기존의 슬랜티드 엣지와 지멘스타 방식에서 그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약간 보완하는 형태의 해상도 평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드렸던 오버슈팅에 대한 부분을
카메라에 임의대로 튜닝을 해서 그 동작, 그 어떤 기능이 실행이 되게 되면 이미지의 어떤 디테일, 그러니까 세부적인 묘사 부분을 뭉개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차트 같은 경우를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카메라가 이런 슬랜티드 엣지면을 과도하게 샤프닝을 주는 카메라를 가지고 이 차트를 촬영을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이런 얼룩덜룩한 이 부분들이 다 흐리멍텅한 그런 이미지로 변해버립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두 가지 평가를 보완하는 해상도 평가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쉐이딩에 사용되는 차트입니다. 쉐이딩은 카메라의 렌즈에 균일한 빛을 전 영역에서 입사를 시켜 중앙 대비 얼마만큼의 그 밝기에 대한 저하가 있는지 이 부분들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차트가 필요하진 않고요. 일반적으로 투과형 라이트 박스에 이런 디퓨저라고 해서 빛을 골고루 확산시킬 수 있는 필터를 전면에 장착을 하고 이 면을 촬영하게 됩니다. 촬영하게 되면 그냥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얻게 되는데 약간은 다른 게 주변 부분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그런 형태의 이미지를 얻게 되고 이 결과는 중앙 대비 외곽 부분 혹은 특정 필드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그 라이트니스의 밝기의 저하가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 칼3 XL이라고 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광각 카메라의 쉐이딩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이 그림만 보아서는 어떤 형태인지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사각형 박스 형태의 제품 안에는 적분구라고 해서 원형으로 되어 있는 어떤 구조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아래에서 적분구 내부로 빛을 입사시키게 되고 적분구는 굉장히 균일한 빛을 이 앞에 있는 홀 쪽으로 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평면이 아니라 카메라의 렌즈처럼 둥글게 이렇게 반원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카메라가 저 반원의 중심부로 들어가게 되면 광각 같은 경우는 이런 평평한 광원 같은 경우에 밀착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중앙부의 거리와 그 주변부의 빛과의 거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카메라 자체가 워낙에 이렇게 렌즈 자체가 볼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리에 대한 오차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렌즈의 전 면적이 최대한 빛의 발광 부분과 동일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반구형 형태로 움푹 들어가 있는 저 공간에 카메라를 거치를 시키고 촬영을 하여 쉐이딩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3 XL 같은 경우는 그런 쉐이딩 이외에도 여러 가지 특정 색상 값을 가진 광원을 저 분출구를 통해서 만들어서 내보내게 되고 그에 대한 칼라 재현성과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평가를 같이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토션 같은 경우는 T251, T260 두 가지 형태의 제품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지금 251 같은 경우는 이런 선 두 개가 십자가 형태로 돼서 쭉 배열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이 이미지가 프로그램에 들어왔을 경우에 그러니까 선과 선이 만나 그 중심 지점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디텍팅을 하게 되고 그 점의 위치들이 이미지 상에 그 XY 축을 구분해가지고 어느 위치에 점이 나타나 있는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앙에 있는 점이 좌측 맨 끝에 있는 점보다 9픽셀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쉽게는 그냥 배럴 타입의 디스토션이 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디스토션이 있느냐
라는 부분을 정확히 숫자로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 형태 같은 경우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만 점은 그러니까 이게 십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프로그램에서 자동 디텍팅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점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점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 프로그램에서 디텍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십자로 표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중앙점을 구분을 하기가 더 용이하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그 TEOL이라고 하는 십자 형태의 디스토션 차트 사용을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플레어 사용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차트들, 그러니까 평면으로 되어 있는 그런 차트와는 약간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는 밝고 어두운 부분에 대비차를 최대한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돼서 그 검정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점으로 보이는 이 부분들이 단순히 어떤 검정색의 패턴이 아니라 그 흔히 카메라 평가 쪽에서는 이제 블랙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빛이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않는 매우 심도가 깊은 어두운 검정을 만들기 위해서 블랙홀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트 두께가 상당히 좀 두껍습니다. 20cm 정도 두께가 되고요. 그 안쪽에 블랙홀이 이 검은색 점의 개수만큼 구성이 되어 있고 촬영을 해서 어둡고 밝은 부분에 대한 극명한 차이를 차트 내에서 만들어내게 되고 거기에서 어떤 번져 나가는 부분에 대한 픽셀 값들,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멀티 차트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면 크게 이제 T42V2라고 하는 차트가 있고요. 그리고 UTT 멀티 차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UTT 차트는 많이 사용되는 차트는 아닙니다. T42가 가장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이제 퀄컴에서도 이 테스트 차트를 이용한 평가를 어떤 표준 테스트로 정할 만큼 어떤 사용하기 편하고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멀티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미지에서 노란색 박스로 표시되어져 있는 이 부분에서 아까 설명드린 OECF에 대한 분석들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파란색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칼라 패치 부분을 이용을 해서 칼라에 대한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상도 같은 부분은 붉은색 사각형은 데드립스, 아까 텍스처 로스라고 해가지고 이미지가 뭉개지는 그 현상을 볼 수 있도록 두 개가 중간 그 컨트라스트 비율과 낮은 컨트라스트 비율 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슬랜티드 엣지 방식은 그 약간 옥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 우측상 그리고 좌측 하에 위치해 있는 저 기울어져 있는 사각형, 기울어져 있는 저 라인, 저걸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멘스타 같은 경우는 중앙과 차트의 내 모서리 부분에 반원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저 라인들을 분석을 해서 결과를 얻어내게 됩니다. 아까 해상도 설명을 드렸었던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차트 하나로 모두 다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토션과 그 크로매틱 에버레이션이라고 해서 색수차에 대한 부분은 이 검정과 흰색이 원형으로 해서 4등분 되어 있는 저 타겟들의 위치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타겟은 흰색과 검정이 굉장히 예리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저 예리하게 나누어져 있는 면에 그 색수차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 어떤 칼라의 번짐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감지해서 결과로 도출을 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IQ 아날라이저에 대한 간단한 어떤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평가 항목들에 사용되는 차트와 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조금은 심도 있는 그런 내용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증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주식회사 이미지그룹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